안녕하세요. 고대 중국 철학사에서 정말 뜨거웠던 논쟁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인간의 본성을 두고 벌어진 맹자와 순자의 대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라이벌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중국의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공자라는 인물 나타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죠. 그리고 예, 즉 사회적인 약속이나 규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당시의 혼란을 생각하면 도덕으로 질서를 가로 세우자는 건 정말 꽤나 파격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공자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딱 남겨놓고 답을 안 해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원래 뭐냐 하는 거죠. 이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나중에 그의 제자들을 완전히 둘로 갈라놓는 엄청난 지적 스캔들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선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맹자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어두웠던 시대에 아주 놀랍도록 긍정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성선설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는 거죠. 맹자는 우리가 저지르는 나쁜 짓들은 우리 본성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건 그냥 외부 환경 때문에 물들고 망가져서 그런 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전쟁이 처지던 시대에 아니, 인간은 원래 선해! 라고 외친 거니까요. 이건 정말 희망의 스캔들이라고 부를 만하죠. 맹자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비유를 듭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선함의 씨앗 혹은 새싹이 4개씩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마음. 이 4가지 새싹을 잘 키우면 이게 나중에 인, 의, 예, 지라는 커다란 나무, 즉 덕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과제는 이 새싹들을 잘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에게 교육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정원 가꾸기 같은 거였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본성을 지켜주고 그 잠재력이 활짝 꽃피울 수 있게 물 주고 거름 주는 것.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맹자처럼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똑같은 혼란의 시대를 보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바로 순자입니다. 순자는 성막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악마 같은 본성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욕심?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는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서로 싸우고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순자의 주장은 그냥 비관적인 게 아니라 당시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본 현실주의의 스캔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노력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인위라고 표현했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는 행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선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는 예라는 개념을 보면 확 드러나요. 맹자한테 예는 우리 마음속 선함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되는 거였어요. 반면에 순자한테 예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 일종의 틀이었죠. 어때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안에서 밖으로, 다른 한쪽은 밖에서 안으로. 순자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화성기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성을 변화시켜 인의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마치 목수가 구부러진 나무를 불에 쬐고 도구를 써서 곧게 펴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교육과 교율로 뜯어 고쳐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엄격한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딱 보여주죠.
자, 그럼 이제 두 사상을 나란히 놓고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논쟁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인간의 본성이 뭐냐는 질문에 맹자는 선하다, 순자는 이기적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착해질 수 있냐? 맹자는 내 안에 선한 싹을 키워라. 순자는 아니, 밖에서 규칙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맹자에겐 잠재력을 키워주는 거지만 순자에겐 잘못된 걸 고치는 과정이었던 거죠. 시작점이 이렇게 다르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싸웠던 두 사람이 사실은 공통점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둘 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랐고요. 교육과 자기 수양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또 둘 다 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두 사람 모두 인간은 결국 선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던 거죠. 이 위대한 논쟁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말이죠. 맹자의 생각, 즉 성선설은 나중에 유교의 메인스트림 정통 사상으로 채택돼요. 그래서 후대 왕조들의 철학에 아주 큰 영향을 줬죠. 반면에 순자의 성학설은 유교 안에서는 약간 비주류가 됐지만 대신 그의 외부 통제를 강조하는 생각은 아주 엄격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법가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에 엄청난 흔적을 남긴 셈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2300년도 더 된 이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법이나 학교 교육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우리 사회는 인간을 맹자처럼 잘 가꿔야 할 선한 씨앗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순자처럼 바로 펴야 할 굽은 나무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맹자의 정치 철학, 그중에서도 왕도 정치라는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좀 세게 나가볼게요. 이건 그냥 오래된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원전 4세기,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가장 위험하고 불온한 정치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정치 스캔들, 이상한 정치입니다. 아니 대체 맹자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위험한 스캔들이었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시대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힘이 곧 법이고 정이었던, 정말 잔혹했던 전국시대. 바로 거기가 이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치는 한마디로 패도였어요. 이게 뭐냐면 강한 군사력, 교활한 전략, 그리고 오로지 이익 추구, 이런 걸로 권력을 쟁취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단 말이죠. 힘과 돈, 이게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런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나타나서 정말 뭐랄까 기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절함으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와, 당시 왕들 귀에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위험한 스캔들처럼 들렸을까요? 두 번째, 왕도 대 패도. 네, 이 기이한 주장을 한 철학자가 바로 맹자입니다. 그는 힘이 전부였던 기존 질서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왕도냐, 패도냐,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이 둘의 차이는 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세요. 왕도는 덕과 인자함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는 길이에요. 반면에 패도는 힘과 이익으로 백성을 찍어 누르고 굴복시키는 길이죠. 맹자는 확신했어요. 패도의 성공, 그거 잠깐이에요. 진짜 오래가는 힘은 오직 왕도에서만 나온다고 말이죠. 이건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났을 때 실제로 한 말이에요. 왕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유하고 강해집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근데 맹자는 대뜸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답한 거죠. 당연히 왕은 이 사람 뭐지? 싶었겠죠. 비현실적인 소리라며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도덕 타령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 백성이 가장 귀하다. 자, 왕들은 비현실적이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맹자가 말한 인자한 정치, 즉 인정에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스캔들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맹자가 제안했던 정책들을 한번 보세요. 토지를 백성한테 공평하게 나눠줘라. 세금 확 깎아줘라. 모든 가족이 먹고 살 집과 밭을 보장해줘라.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도덕적인 모범으로 다스려라. 와, 백성을 쥐어짜는 게 당연했던 시대에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급진적이고 그야말로 스캔들 같은 제안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정책들은 사실 훨씬 더 충격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건 바로 정치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그 가치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바로 이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는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와, 이건 정말 왕의 권위가 하늘과 같았던 시대에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백성을 위해서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민본주의 스캔들입니다. 네 번째, 폭군은 왕이 아니다. 하지만 맹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 백성 중심 철학을 정말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백성을 해치고 못살게 구는 통치자, 과연 그 사람을 진짜 통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맹자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그런 자는 왕이 아니라 그냥 백성의 것을 빼앗는 도적, 강도일 뿐이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폭군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일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폭탄 선언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맹자는 역성혁명의 논리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심판 스캔들이죠. 보세요. 군주가 폭군이 돼서 백성을 괴롭히면 하늘의 뜻, 즉 천명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명이란 건 결국 백성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백성들은 그 도적을 몰아낼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신성한 권리까지요. 다섯 번째, 시대를 앞서간 이상. 백성을 위해서라면 폭군도 끌어내릴 수 있다. 와,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생각은 과연 그 후에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맹자가 살아있을 때 그의 생각은 대부분의 군주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뭐랄까, 힘과 전쟁이 모든 걸 결정하던 시대에 그의 이상은 너무 아름답긴 한데 현실성 없는 꿈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대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아이디어가 훗날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 철학 중 하나로 화려하게 부활하거든요. 특히 한나라 시대 이후로 맹자의 이 사상은 국가 통치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맹자의 핵심 메시지, 백성이 가장 귀하다는 이 외침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과연 정의로운 통치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일까요?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맹자가 던졌던 이 질문은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고 할 수 있는 철학 스캔들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동아시아 문명 전체의 방향을 확 바꿔놓은 정말 거대한 지적 충돌이었거든요. 자, 그럼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인간은 과연 선하게 태어날까? 악하게 태어날까? 이 질문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심지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할지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는요, 이 질문이 그냥 뭐랄까 철학자들끼리의 말싸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사회를 어떤 기반 위에 세울 것인가 하는 그야말로 문명을 생존이 걸린 아주 치열한 문제였습니다. 시대적 배경은요, 매일같이 전쟁이 터지던 정말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위대한 스승 공자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했지만 그가 떠난 뒤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대체 뭐지? 바로 이 질문이었죠. 그리고 이 거대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두 명의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맹자와 순자입니다. 두 사람 다 스승인 공자의 가르침을 잇겠다는 목표는 같았지만요. 인간을 보는 눈은 완전히 180도 달랐어요. 한 명은 인간에게서 무한한 희망을 받고 다른 한 명은 아주 냉정한 현실을 직시했죠. 자, 지금부터 이 두 거인의 불꽃 튀는 지적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1라운드. 먼저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굳게 믿었던 이상주의자 맹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맹자 사상의 핵심, 바로 성선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서로를 죽이던 그 끔찍한 시대에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혁명적이고 대담한 희망의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맹자는 그냥 인간은 착해 이렇게 막연하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 선함의 증거가 마치 씨앗처럼 분명히 심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네 가지 실말이라는 뜻의 사단이라고 불렀죠.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아찔한 순간을 봤다고 쳐요. 그럼 누구라도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이 들겠죠. 바로 그 마음, 측은지심이 우리 안에 선함의 씨앗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불의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양보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이 모든 게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에게 교육이란 없는 걸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선한 씨앗에 물을 주고 가꿔서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내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맹자의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에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거인, 순자가 아주 차가운 물을 끼얹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반론을 들고 나온 거죠. 바로 성악설입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악마 같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욕망을 따르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좋은 게 보이면 갖고 싶은 이 본능. 이게 바로 인간의 기본 설정값이라는 거죠. 순자의 반박은 정말 날카롭고 현실적이에요. 그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잠깐만요. 맹자 말대로 사람이 원래 선하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법이랑 규칙이 필요한 거죠? 스승은 왜 있어야 하고 감옥은 왜 있습니까? 와, 이 질문 정말 뼈 때리는 지적 아닌가요? 그래서 순자는 결론 내립니다. 선함이란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인위,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 구부러진 나무 비유가 순자 사상의 모든 걸 보여주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제멋대로 구부러진 나무와 같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곧고 쓸모있는 목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열을 가하고 도구로 두드리고 틀에 넣어 강제로 굳게 펴야만 합니다. 순자에게 교육, 예법, 법률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구부러진 나무를 펴는 도구였던 거죠. 자, 그럼 두 사상을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정말 극과 극이죠? 맹자에게 인간 본성이 잘 가꿔야 할 정원이었다면 순자에게는 힘으로 바로잡아야 할 구부러진 나무였던 겁니다. 선함의 원천도 맹자는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봤지만 순자는 외부에서 주입해야 한다고 봤고요. 그러니 교육의 역할도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내면의 싹을 키우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본능적 욕망을 억제하자고 하는 겁니다. 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자,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논쟁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건데? 라는 아주 현실적인 정치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기서 맹자의 사상은요, 훨씬 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색깔을 띠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힘이 곧 정이었어요. 강한 군사력으로 옆 나라를 침략하고 백성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패도 정치가 당연한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맹자가 뭘 주장했냐면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덕과 도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왕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 지금 무슨 순진한 소리를 하는 거야 싶었겠죠. 하지만 맹자는 그냥 착하게 정치하세요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 게 아닙니다. 인정, 즉 어진 정치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어요. 세금을 낮추고 형벌을 줄이고 무엇보다 모든 백성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토지를 나눠주는 것. 일단 백성들의 배를 굶지지 않게 하는 게 왕도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본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마침내 맹자는 유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을 던집니다. 왕이 곧 하늘이고 법이던 시대에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는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고 선언한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맹자는 역성혁명이 정당하다고까지 주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왕은 이미 하늘로부터 왕의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폭군을 몰아내는 건 반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왕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도둑놈 하나를 처리하는 것일 뿐이라고요. 백성에게 혁명의 권리를 부여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열했던 사상 대결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맹자였을까요? 아니면 순자였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누가 이겼다고 답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결국 목표는 같았거든요. 인간에 대한 깊은 고뇌를 통해 이 혼란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했던 위대한 사상가들이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재미있게도 이들의 사상은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맹자의 이상주의는 훗날 유교의 정통으로 인정받으면서 동아시아 정신세계의 기둥이 되었어요. 반면에 순자의 현실주의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 강력한 법치주의, 즉 법가 사상으로 이어졌고 결국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나라의 통치 철학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가치관은 맹자가, 현실적인 국가 시스템은 순자가 만든 셈이죠. 그러니까 이 스캔들 같았던 논쟁은 결국 누가 이기고 진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마음의 영역에선 맹자가, 국가 시스템의 영역에선 순자가 이겼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이들의 치열한 논쟁 덕분에 미래 세대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개의 강력한 틀, 두 개의 렌즈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들이 던졌던 질문들, 이거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범죄자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상적인 사회란 뭘까?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다 같은 질문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할까요? 인간의 선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이기심 같은 결점들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견고한 규칙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맹자의 편인가요? 아니면 순자의 편인가요? 이 위대한 논쟁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이거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혔던 문제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위대한 논쟁의 원조격인 두 사람, 2000년 전 유교 사상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두 거장, 맹자와 순자의 대격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은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는 과연 선량함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본능은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혼돈으로 치닫게 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상이 완전히 갈라섭니다. 이상주의자 맹자는 인간의 타고난 선함, 즉 성선설을 외쳤고요. 현실주의자 순자는 그 정반대 성악설을 주장했죠. 자, 그럼 먼저 맹자 쪽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먼저 맹자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말 굳게 믿었던 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함의 싹이 있어서 좋은 환경만 딱 받쳐주면
누구든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 이게 바로 맹자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거든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 때문에 집을 3번이나 옮기잖아요. 시끄러운 시장 근처에서 슬픈 곡소리가 들리는 묘지 근처를 거쳐서 마침내 그릭모 소리가 들리는 학교 옆으로요. 이 이야기가 뭘 말해주겠어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씨앗을 잘 키워내는 건 바로 환경이다. 이겁니다. 이런 믿음은 당연히 그의 정치 철학으로도 이어집니다. 맹자는 당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왕들을 만나 이렇게 말해요. 힘으로 백성을 누르지 마십시오. 덕과 인자함, 즉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왕도 정치입니다. 한 번은 양나라 해왕이 맹자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겠소? 그러자 맹자가 아주 단호하게 꾸짖죠. 왕께서는 어찌 이익만을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인과 의뿐입니다. 와, 정말 단호하죠. 물질적인 이익보다 도덕이 먼저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 사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 왜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 선하고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러니 좋은 정부라면 당연히 백성을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모두가 맹자처럼 인간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약 60년 뒤에 전혀 다른 아주 정반대의 주장을 들고 나타난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순자죠. 순자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바로 성악선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악하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순자가 말한 악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망,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엔 다툼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해법은 맹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그냥 믿고 맡겨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사람들의 행동을 올바르게 이끌고 덕을 쌓게 하려면 예법이나 법률 같은 아주 강력한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을 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한쪽은 믿음, 다른 한쪽은 통제. 그럼 역사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일단 유교의 정통 라인 안에서는 맹자가 이겼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이 수세기 동안 유교의 공식 입장이 됐죠. 심지어 맹자는 공자 바로 다음가는 성인이라는 뜻의 아성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맹자의 사상이 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안 순자의 사상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순자의 가장 유명한 제자들이 바로 법가 사상을 완성한 한비자와 진시황의 책사였던 이사거든요. 이들은 순자의 외부 통제 사상을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사상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상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주의자 맹자와 현실주의자 순자. 과연 어떤 점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인간의 본성을 두고 맹자는 선하다, 순자는 이기적이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통치 방식도 맹자는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 순자는 예법과 법률을 통한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맹자는 유교의 정통이 되었고 순자는 법가 사상과 국가 통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었죠. 결국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믿고 키워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본능을 통제할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자, 이 수천 년 전의 논쟁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법과 제도, 규칙들, 그리고 자유와 통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논쟁들. 이게 전부 맹자와 순자의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 세상에 더 필요한 건 맹자의 인간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순자의 체계적인 시스템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